특파원 현장 보고가 오늘로 꼭 300회를 맞았습니다. 지난 2005년 5월 이래 어느덧 6년이 흘렀는데요. 6년여 동안 특파원 현장 보고가 걸어온 길을 통해 지구촌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첫 방송 화면으로 당시 세계를 뜨겁게 달궜던 관타나모 교도소 수감자들의 인권 침해 논란입니다. 특파원들은 이처럼 주로 인권과 환경, 빈곤 문제 등 인류애를 바탕으로 한 지구촌의 이슈를 추적하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특파원들이 맞닥뜨린 지구촌은 이념이나 종교 간 분쟁과 갈등으로 얼룩졌습니다. 특히 2006년 위험을 무릅쓴 분쟁 지역 취재 과정에서 용태영 특파원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에 납치되는 방송사상 초유의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레바논 정부군과 반정부 무장단체 사이에 격렬한 교전이 벌어지는 곳은 겹겹이 봉쇄된 저지선을 넘나드는 것이 가장 큰 일이었는데요. 이곳으로 피난 왔다가 사지에 내몰린 팔레스타인 난민 4만 5천 명의 모습을 보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009년 전쟁이 한창이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도 어김없이 KBS 특파원이 파견돼 목숨을 건 취재에 나서야 했습니다. 당시 가자지구에 간 특파원은 20일이 넘는 이스라엘 전투기의 폭격으로 1,200여 명이 사망했다는 믿기 힘든 참상을 전해왔는데요. 이스라엘 접경 마을에서 가자지구까지는 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튀니지에서 촉발된 아랍 민주화 혁명은 전 세계에 비상한 관심을 모았습니다. 특파원 현장 보고는 그 중요성을 감안해 이집트는 물론 한국 언론으로는 처음으로 내전이 한창인 리비아에도 특파원들을 대거 파견해 급박한 현지 상황을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파괴하며 대형 참사를 불러오는 재난 현장에서도 특파원들의 활약은 빛을 발했는데요. 2008년 5월 중국 서부를 강타한 대지진. 무려 8만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되면서 최악의 지진 피해로 기록됐습니다. 또 특파원 현장 보고는 올해 3월 이웃국가 일본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해일 피해를 맞닥뜨립니다. 5개월이 넘도록 일본 동북부 지역은 정상화를 기약하지 못할 정도로 해일의 수렁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인종 간 맹목적 증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거나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파괴시켰습니다. 특파원들은 이런 인류 비극의 현장을 찾아서 참상을 전하고 인류애를 호소했는데요. 15년째 내전이 계속되고 있는 아프리카의 민주 콩고에서는 반군들이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 애꿎은 민간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고발했습니다. 피해자인 여성들과 아픔을 나누고 가해자인 군인들의 만행을 공개했습니다. 아직까지 신문제인 카스트 제도가 남아있는 인도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이들의 삶도 적극 조명했는데요. 가난의 대물림을 막고 자립을 위해서는 교육이 바로 서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특파원 현장 보고가 특별히 주목한 이슈 중에는 기후변화 문제도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 불어닥친 이상기온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특파원들은 북극의 빙하에서부터 남미의 습지까지 기후변화의 실상을 확인하기 위해 강행군을 해야 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 현장 보고는 약 6년 동안 137개의 나라를 다니며 1,400여 개의 주제를 다뤘습니다. 한국인의 시각으로 세계를 본다는 사명감으로 달려왔는데요. 300회를 맞도록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은 시청자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아랍권의 민주화 시위는 현대 이슬람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변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전 세계의 이목을 끈 아랍권의 민주화 시위를 정리해보죠. 지금 보시는 것이 민주화 시위가 일어난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북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하나의 거대한 벨트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먼저 아랍권 민주화 시위의 도화선은 튀니지였습니다. 지난해 12월 17일 한 대졸 실업자의 분신을 시작으로 일어난 제스민 혁명으로 23년 넘게 집권해온 벤 알리 대통령이 국외로 대피하면서 일단락됐습니다. 그 다음의 희생양은 30년 동안 장기 집권으로 철옹성을 구축한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이었는데 그 역시 18일 동안 이어진 시위에 도망치다시피 홍해의 휴양지로 달아났습니다. 연이어 민주화 혁명이 성공하면서 아랍국 독재국가 모두 긴장에 빠졌고 붕괴는 시간 문제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곧이어 왕정국가로 알칼리파 가문이 40년 통치해온 바레인이 시위에 휩싸였습니다.
42년이나 권력을 휘둘러온 리비아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그러다 카다피가 사병들을 앞세워 무력 진압에 나서면서 간신히 버티고 있지만 현재 패색이 짙은 상태입니다. 예멘도 살레 대통령이 외국으로 망명하면서 독재가 종식되고 시위대가 승리했습니다. 그 밖에도 시리아와 이란 등지에서도 연일 민주화 시위가 벌어지면서 정부와 반정부 세력 사이에 일진일퇴의 공방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장기 독재와 만성적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 공통점인데요. 절대 권력을 무너뜨린 이슬람 민중의 저력이 속속 확인되면서 이들이 앞으로 건설할 새 이슬람의 모습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